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자주 많이 드시죠? 몸에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홍삼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다릅니다. 홍삼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콩팥에서 대사됩니다.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홍삼을 과다 복용하면 콩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65세 박정순 씨의 경우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홍삼 농축액을 2팩씩 드셨습니다. 6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올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더 나빠졌다고.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 홍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홍삼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권장량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바나나, 참외, 토마토는 건강한 과일의 대명사입니다. 바나나, 참외, 토마토, 키위가 콩팥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과일들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것을 고칼륨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혈증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약해집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생깁니다. 심각하면 심장마비까지 일어납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칼륨이 높은 과일은 바나나, 참외, 토마토, 키위입니다. 채소는 버섯, 호박, 미역, 시금치, 쑥, 부추, 상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 강조합니다. 이 음식들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량입니다. 채소는 물에 30분 이상 담갔다가 드시면 칼륨이 상당히 빠져나갑니다. 생채소보다 삶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은 이런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문제는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단백질 보충제는 콩팥 과부하의 주범입니다. 요즘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을 키우려고, 건강을 위해서 70대에도 드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몸에서 대사된 후 노폐물을 만듭니다. 그 노폐물이 요소입니다. 콩팥이 이 요소를 걸러내야 합니다. 단백질을 과다하게 드시면 콩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합니다. 콩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고단백 식사는 신장 질환을 가속화시키며 단백뇨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이닥 김지영 약사가 경고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만 따로 드시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콩팥 기능 검사를 먼저 받으십시오.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 체여 과율을 확인하십시오.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항목입니다. 무료입니다. 요즘 게르마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게르마늄 팔찌를 차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게르마늄이 건강에 좋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면역력을 높인다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하지만 하이닥 김지영 약사가 경고합니다. 게르마늄의 화학적 독성은 신장뿐 아니라 간과 신경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단기간, 저용량이라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팔찌가 아닌 건강식품으로 드시는 경우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콩팥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시중에 게르마늄이 들어간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게르마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드시지 마십시오. 비타민C 과다 복용은 신장결석의 원인입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에도 좋다고. 맞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닥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콩팥에서 수산염으로 바뀝니다. 이 수산염이 칼슘과 결합해서 돌을 만듭니다. 신장결석입니다. 1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칼슘이 빠져나간다고. 그 칼슘이 콩팥에 쌓여서 돌이 된다고.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그 돌이 더 빨리 생깁니다.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100mg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나 보충제는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 강조합니다. 우리 몸에 나쁜 음식은 결코 없습니다. 골고루 적당량을 섭취하면 식사가 보약입니다. 과일과 채소가 콩팥에 나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만 콩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투석 환자 중 과일과 채소를 정상인 권장량만큼 드시는 분이 4%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너무 안 드셔서 문제입니다. 무조건 안 드시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 섭취량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콩팥에 진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콩팥이 많이 나쁘신 분은 수분을 제한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둘째, 마늘입니다. 닥터나우 자료에 따르면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콩팥 손상을 줄여줍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달걀 흰자입니다. 노른자보다 흰자가 콩팥에 부담이 적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공급합니다. 넷째, 연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콩팥 질환 발병 확률을 낮춰줍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만 해도 됩니다. 식후 10분 걷기가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콩팥 시리즈 3화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삼은 적당히 드시고 과다 복용 금지. 바나나, 참외, 토마토는 콩팥이 약하면 주의. 단백질 보충제는 콩팥 검사 후 복용. 게르마늄 건강식품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비타민C는 하루 100mg 이상 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궁금하신 것은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인터넷보다 여러분의 주치의가 더 정확합니다. 다음 사화에서는 이 약이 콩팥을 망가뜨린다를 다루겠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그 약이 여러분의 콩팥을 죽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